예,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피터 파커님의 유명한 분이죠? 네, 피터 파커님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에는 뭐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겠지만 스파이더맨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퀸즈에 살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퀸즈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사진기자이자 슈퍼히어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힘들기는 해도 악당들을 물리치고 뉴욕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는 적어도 마음은 뿌듯했었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들은 저랑 이름이 똑같았고요. 한 사람은 저보다 약 10년 먼저 이 일을 시작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저보다 4년 정도 뒤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한 분은 제가 하는 일의 원조고요. 착하고 건실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거미줄을 제조해서 기계에서 발사를 하는데 그 형은 손목에서 그냥 나갑니다. 허리는 좀 안 좋은데 되게 디테일해요. 건실하고 착한 형이고, 저보다 늦게 시작한 동생은 고등학생인데 벌써 팀으로 일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전쟁 영웅 신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빵빵한 동료들이에요. 그 덕에 스케일이 엄청 큰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수많은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게 어벤져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우주도 갔다 오고 전 세계를 멸망해서 구하기도 했죠. 저는 쫄쫄이 타이즈 입고 일하는데 그 친구는 나노 머신인가 하는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많이 정말 멋집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다는 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것 같고요. 직업이 거의 봉사직이거든요. 근데 뿌듯함 하나만 보고 일하는 건데 형은 원조고 착하다고 좋아, 동생은 요즘에 스타일 귀엽다고 좋아하고, 근데 저는 수트가 못생겼다고 욕먹고 캐릭터가 시원하지 않다고 욕먹고 그럽니다. 비교하면 좋지 않은 거는 알고 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수트 못생겼다 욕하는 건 왜 욕하는 거예요? 네? 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거는 맞아요, 그 있죠? 네. 원작과 다르니까 그게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우리 스파이더맨 고민까지 들어보는데요. 일단 중간에 있는 이 피터 파크 씨 고민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쨌든 문제를 좀 정의해야 되니까 히어로 스파이더맨의 얘기긴 한데 어찌 보면 어느 조직이나 있는 되게 위아래로 치이는 되게 중간자로서의 고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되게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2등병, 1병 때는 괜찮다가 사병들이 상병 때 정신과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 경험상으로는 10중 8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병 때 처음으로 정신과 오는 분들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12, 이 중간자로서요. 이런 고민.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사실은 피터 파커는 능력자지만 이 상병 증후군은 중간자인데 이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 대학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는데요. 같은 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학기 말쯤 3학기 정도 될 때쯤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렇죠. 학생들이 조금 후배 같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너무 잘했고 나는 아직 선배들이 아는 것만큼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미 신입생 후배들은 들어왔고 뭐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어리바리 아직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조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상담자로서 전문가로서 되게 갓 전문가일 때는 책을 써도 상담소를 차려도 다들 막 칭찬이었어요. 네가 벌써? 어린 놈이 벌써 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배들도 책을 쓰고 센터를 열고 교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다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걸 볼 때는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이 중간자로서의 그
고민, 이 피터 파커 중간자 피터 파커의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칭찬에서 또 벗어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자의 고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은 그 끼임 세대라고도 하고 약간 뭐 넓게 보면 세대 넓게 보면 이제 중간 관리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슷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은 그 비교 대상이 너무 많은 게 좀 문제인 것 앞뒤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뭐 당연히 모를 수 있고 당연히 못할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용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에 이른바 경험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애매할 때는 실은 꽤 능숙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능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제 모른다는 거 티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고민들 그 끼인 집단으로서의 약간 고민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선 이 루이사의 사연도 사실 루이사도 중간자거든요. 본인이 진짜 장년 아니었으니까. 차이가 있다면 루이사 같은 경우는 고기능 중간자고 능력이 상병증후군은 저기능 중간자인 거죠. 대처 방식하고 양상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말해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기능 중간자는 첫째보다 되게 높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첫째를 무시하는 걸로 자존감 유지를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남들은 너를 뭐 장녀라고 하지만 내가 너보다 나아. 뭐 이런. 그게 이분의 힘이고 그게 이제 첫째뿐만 아니라 첫째를 내가 이겼다는 건 다른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대상한테 되게 확대가 되고 그런데 모든 대상을 누르려고 하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소진도 빨리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능 중간자, 능력이 조금 실제로 부족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막내일 때 욕을 먹는 건 이미 적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내가 막내일 때 사람들이 욕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게 되게 막 대단한 고통은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의 고민은 왜 상병 때 문제가 되느냐? 내 밑에 누군가 쫄다구가 들어와서 후임이 들어와서 내가 중간자가 됐을 때 이 막내가 내가 막내였을 때보다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이 막내가 나보다 지금 현재 일을 잘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막내보다도 내가 못하다라는 느낌이 되면 그게 정말 괴로운 거죠. 그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그걸 받아들이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의뢰하신 피터 파커가 중간에 좀 껴있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얘기하니까 목이 마르네. 사실 중간자는 언제나 관심을 되게 덜 받아요. 그래서 형제 중에도 첫째 중에 셋이 있으면 둘째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죠.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우리 대부분 떠올리는 사람은 아들러, 그렇죠? 본인이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걸 되게 극복하신 분이고 형보다 지금 뭐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됐고 근데 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면에서 이 중간자인 지금 피터 파커는 사회를 되게 이롭게 하고 있고 그렇죠? 본인이 이미 아까 봉사직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히어로 자체가 이미 봉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면 이미 이를 되게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렇다면 더 이상 형제에 대한 열등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지금 이 중간 파커가 영화로 따지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주인공인 앤드류 가필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연을 한 그 스파이더맨인데 원래 원조 이제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한 스파이더맨 1, 2,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 그 다음에 이제 어벤져스 CG랑 나오는 이번에 3편까지 이렇게 스파이더맨 전문가인데? 스파이더맨 그렇게 보는데 저는 실을 개봉했을 때 저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안 봤어요. 인기가 없다고 했어요. 둘째를 무시했네. 네, 둘째를 보지 않았죠. 둘째를 보지 않았는데 제가 요번에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려고 쫙 그전 걸 보면서 요번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영화를 봤더니 너무 그 둘째 스파이더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유일하게 실패한 시리즈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실제로 흥행에 유일하게 실패해서 끝까지 만들지 실제로 못했어요. 힘들어 할 만했네. 네,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끝까지 시리즈가 유지되지 못했고 2까지밖에 못 나왔거든요. 원래 더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지도 못했고 여기도 굉장히 강수포인데 잠깐 틈을 드릴게요. 강수포 유일하게 여자 주인공을 지키지 못한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의 거의 끝부분을 보면 그 그웬 스테이시 여자 주인공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빌런과 싸우다가 이제 떨어져 죽거든요. 떨어져 죽는데 실은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쫙 쏟아내리려고 살려 쏘는데 그게 거미줄이 붙었는데 찰나를 약간 늦어갖고 그냥 땅에 쿵 떨어져가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오열하고 슬퍼하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할 건 해야 된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지구를 지킨다. 뉴욕이에요. 뉴욕만 지키면 되거든요, 스파이더맨은. 그래서 뉴욕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잉글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까지 다 같이 간다 했었거든. 너무 많이 알아. 뉴욕이고 뭐고. 근데 결국 이렇게 못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 그러지만 어쨌든 그거를 아픔을 잊지 못했지만 아픔을 가진 채로 또 뉴욕을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2가 이제 끝나요, 이 편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고서 되게 약간 감동했던 게 그래, 힘들어도 할 건 해야 된다, 괴로워도 할 건 해야 된다. 약간 끼인 자로서의 역할이 약간 요런 거인 것 같아요. 약간 당연히 비교되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후배들 비교는 되지만 내 자리에서 해야 될 건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얘기 조금만 들어주시면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이번 스파이더맨의 역시 강스포입니다. MJ가 떨어지는데요. 이걸 똑같이 떨어지는 여자 빌런이랑 싸우다가 여주인공이 MJ가 떨어져 죽기 직전 요번에 그 3명 중에 강스포입니다. 3명 중에 이 둘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요번에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거미줄을 싸서 구해요. 둘째가 구해요? 둘째가 구해요. 셋째 중에 둘째가 구해요. 둘째가 MJ를 구한 다음에 탁 안고 자기 MJ가 아니거든. 자기 그웬 스테이시가 아니거든. 자기 히로인이 아닌데도 딱 안고 구했다는 순간 펑펑 울거든요. 저도 펑펑 울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뭔가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외로워도 슬퍼도 울어도 되고요. 나는 안 울어도 아니고 울어도 되는데 그래도 할 거는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서 저는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게 됐는데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뛰어도 당연한 거고 여기랑 비교 저기랑 비교하면 당연한 건데 지금 그 자리 자기가 해야 될 거는 하는 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좀 참 개인적인 덕심에 만든 그 사연이긴 한데 어쨌든 그랬어요.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스파이더맨 가지고 준비한다 그럴 때 되게 뭘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중간자로서의 고민인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난 거는 사실 이 탑과 막내는 세상에 정말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다 중간자인 것 같아요. 맞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나만 혼자 중간자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중간자가 제일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조금 더 좀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힘들어도 할 건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한국 임상심리학회 유튜브 채널 임상심리 전문가 시즌3 센터장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상담할 때는 상담사가 제일 편해야 된다. 검사할 때는 검사자가 제일 편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지금 방송도 우리가 좀 가장 편하고 만족스러워야 구독자분들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파가 사실은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거든요. 부담 덜 느끼게 하려고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데 그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가 처음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만 명을 향해서 화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 임상심리학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맞춰 올게요.